IT의 신! 여러분, 일부가 어려우셨죠? 여러분 마음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좀 더 정신을 차리고 4대 소재를 중심으로 관련 수혜주들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극재 쪽은 이제 기술 진화 방향은 이래요. 앞전에 이제 제가 양극재 타입과 이런 배터리 소재 타입들 이런 것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계속 방향은 똑같아요. 양극재가 삼원계 쪽에서 보면 니켈을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대신에 코발트 비중은 낮추는 쪽. 그래서 하이 니켈 쪽으로 계속 기술 진화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존에 NCM이라 그러면요. 예전에는 3대 3대 3으로 썼어요. 소재를. 3대 3대 3으로 쓰니까 큰 문제는 없었는데 에너지 밀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이게 622로 갔어요. 6대 2대 2. 그런데 코발트 가격이 계속 치솟는 거예요. 콩고 같은 데서 생산하는데 이게 가격도 계속 치솟고 이 아동공들 막 노예처럼 착취해가지고 노동 착취해서 생산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코발트 프리 쪽으로 기술이 많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 대신에 니켈 함유량을 높이는 거죠. 니켈 함유량을 높이면 뭐가 좋아지냐면요. 에너지 밀도는 높아져요. 에너지 밀도는 높아지는데 마냥 좋은 건 없겠죠. 안정성이 떨어져요.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쉽게 불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계속 이런 쪽으로 기술 진화가 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721 쪽으로 왔다가 최근에는 이제 811 쪽으로 왔고 최근에는 9대 0.5대 0.5 그래서 NCM 뭐 81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955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은 721에서 811 쪽으로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NCM 쪽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안정성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NCMA라는 것도 나왔어요. 이게 에코프로 BM 쪽에서 생산하는 거고요. NCM에다가 이 알루미늄을 도핑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일부를 넣어서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게 전액에 6돌들부터 문제예요. 니켈의 함유량이 60% 이상이 되면요. 잔류 리튬이라는 게 있어요. 리튬이라는 게 음극재에 박혔다가 양극재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액 중간에 떠 있는 거예요. 이 잔류 리튬이 계속 이렇게 떠 있다가 전액에 떠 있다가 분리막을 찢어요. 분리막을 막 찢어버립니다. 그러면 불이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자꾸 핸들링하는 기술들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에코프로 BM이랑 에코프로 BM은 양극재 쪽으로 수직 계열화가 다 돼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NF는 LG 쪽하고 관계가 좋아요. LG 쪽 오너 일가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SK 이노베이션하고 또 장기 공급 계약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모기업들이 이제 자금력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음극재, 양극재 쪽을 다 확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세 회사는 주요하게 보시면 좋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음극재 동박 쪽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2차전지 쪽으로 큰 이슈들이 두 개가 있었어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이 소송이 마무리가 된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큰 이슈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폭스바겐, 지금 세계 자동차 1위 업체죠. 이 회사가 기존에는 파우치 타입으로 많이 썼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를 쓰다가 향후 2025년 이후에는 각형 배터리를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내재화하고 일부는 자기들이 2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 회사 노스볼트 제품을 쓰겠다.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이게 2차 전지 시장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은 2조 원 소송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일단 1조 원은 특허 침해로 배상해주고 나머지 1조는 향후 로열티로 주겠다. 이렇게 이제 소송이 마무리된 거고 향후 10년 동안 이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 라는 게 합의사항이고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배터리 셀 쪽으로 내재화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파우치 대신에 각형으로 가겠다는 건 굉장히 큰 이슈였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가에선 큰 흐름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셀 업체하고 소재 업체가 같이 주가가 흐르는 동행성이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셀 업체 주가는 굉장히 흘러내리고 있고요. 대신에 소재 회사들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데 그게 왜냐면 셀 업체 쪽을 굉장히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셀은 안 좋아지는 건 맞는 건데요. 소재는 기존에 이미 검증된 회사들 외에는 새로운 소재를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소재 썼다가 화재 사고 나면 이게 조 단위를 또 배상해줘야 돼요. 현대차가 코나 EV 화재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조 단위 배상을 또 현대차에 해주게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소재 잘 안 쓰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소재는
굉장히 고마진 산업이 아니에요. 많이 버는 회사들 해봐야 하이 싱글 정도, 뭐 8%, 9% 정도 이익이 나오는 정도인데 이게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는데도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막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많은 이익을 땡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새로 진입하려면 특허 소속 맞으면 조단위로 맞아야 되니까 이 리스크가 부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소재 주가 흐름이 좋다는 거, 이건 좀 중점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양극재 쪽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음극재, 분리막, 전해,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극재 쪽은요, 동박 쪽이 앞으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 말씀드렸고요. 흑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천연 흑연도 있고요, 인조 흑연도 있는데요. 천연 흑연 같은 경우는 그냥 숯이에요.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인조 흑연으로 많이 이렇게 가공을 해서 쓰는데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고요. 그걸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국산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조 흑연 같은 경우는 안정성 높아지는데 밀도 쪽에서는 좀 손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극재에다가 흑연에다가 실리콘 첨가제를 섞어서 쓰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실리콘 첨가제를 섞어서 쓰면요,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요. 실리콘만 100% 쓰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흑연 대비해서 10배가 늘어납니다. 제가 탄소 구조 이렇게 설명드린 거 기억나시죠? 단단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탄소 같은 경우. 그런데 실리콘 소재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서 리튬 이온들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하나의 분자가 여러 리튬 이온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배터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 부피가 훅 늘어나요. 이걸 이제 스웰링 현상이라 그러는데요. 이 부피가 충전하면 훅 늘어났다가 방전하면 훅 꺼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기존의 어떤 머티리얼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으로 다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대신에 이 실리콘을 흑연에다가 섞어서 쓰는 쪽으로 기술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라는 회사가 실리콘 첨가제 쪽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통해서 포르쉐 타이칸에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한 5% 정도의 첨가제 쓰고 있는데요. 향후 한 10%까지 늘어나고, 지금은 하이엔드 쪽 배터리만 쓰고 있는데 미들까지 가면 굉장히 수량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막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상장한 SKIET가 있잖아요. 이 회사가 최근에 히트를 친 이유가 아이러니하게도요, 최근에 IPO에서 대박을 냈던 회사죠. SK그룹의 분리막을 하는 회사입니다. 분리막. 근데 이 회사가 왜 대박을 쳤냐면요, 최근에 코나 EV 있잖아요. 코나 EV. 현대차. 화재 때문에 리콜이 대거 일어났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현대차에다가 대거 조단위 배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문제가 있어서 배터리들을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봤는데 SK이노베이션 쪽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배터리가.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 쪽은 문제가 생겼어요. 엑스레이 사진 찍어보니까 SK이노베이션은 SKIET 분리막을 썼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의 상해은첩이라는 세계 최대 회사 분리막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거 품질 좋네 라고 해서 히트를 쳤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분리막 쪽을 이제 베이스 필름을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향후에는 여기에다가 실리콘 코팅을 해서 분리막의 강도를 높이는 쪽으로 기술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IET는 최근에 너무 비싸게 상장을 해서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매력은 좀 떨어지는데요, 이런 기술 진화들을 보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해액이 있고 전해질이 있는데요, 전해액하고 전해질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해액은 그냥 액체입니다. 액체고요, 이게 이제 베이스 자체예요. 전해질은 첨가제입니다. 첨가제. 전해액을 하는 회사는 동화기업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이제 국내 3사에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전해액을 하고 있는데 첨가제 쪽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전해액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첨가제를 잘 넣어서 전해액을 안정적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첨보라는 회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동진 세미캠이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첨보는 기존의 국내 회사들한테 대부분 납품하고 있고요. 전해액이 왜 중요하냐면요, 고속 충전을 하려면요, 이 전해액이 굉장히 안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첨가제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고 굉장히 고부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고요. 동진 세미캠은 노스볼트 쪽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아기업 그리고 첨보, 동진 세미캠 같은 쪽은 전액, 전해질 쪽에서 보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회사가 있어요. 나노신소재라는 회사인데요. 나노신소재라는 회사는 CNT 도전제를 하는 회사입니다. CNT 도전제는 기존의 블랙카본을 대체하는 소재인데요. 양극재 쪽으로 있으면요, 알루미늄에다가 양극재 소재를 도포를 하지만 중간에 도전제가 들어갑니다. 도전제가 들어가는데 이게 기존에는 블랙카본 쪽이에요. 블랙카본을 CNT로 대체하면 부피가 확 줄어들거든요. 전도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더 많은 양의 양극재 소재를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쪽으로 해서 첨가제 쪽으로도 이 회사도 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CNT 소재를 하는 회사는 많은데요. 이거를 넓은 면에다가 골고루 잘 분포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굉장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고체 배터리도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오늘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따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Q&A가 좀 있는데요. 제가 시간만 되면, 상황만 되면 다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두 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 유니셈의 경쟁사인 GST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어요. GST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GST 좋은 회사입니다. 칠러하고 스크러버 쪽을 똑같이 하는 회사고요. 유니셈하고 사업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시가총액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만큼 이제 유니셈의 실적이 좀 더 좋은 측면도 있고요. 제가 유니셈을 그래도 GST보다 좀 더 좋게 보는 부분은 일단은 1등주라는 거, 그리고 이 회사의 경쟁력은 가동을 오래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경쟁사 GST 같은 회사들이 만약에 30일 정도의 가동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유니셈은 110일 정도 오래 가동할 수 있다는 이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좋게 보는 거고요. 사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등주를 선호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2등주인데 밸류에이션이 싸면 이 회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우스에 대해서 여쭤보셨어요. 제우스 왜 좋게 보십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제가 과거 TV에 출연해서 제우스 분석한 영상들 찾아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세정적으로 굉장히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입니다. 칩을 수직으로 쌓기 위해서는 TSV 공정을 자꾸 써야 되는데요. 실리콘 관통 전극 쪽으로 좀 특화된 세정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엔드 세정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진행하는 사업들에서는 이제 다관절 로봇 이런 쪽도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향후 유망하게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저를 더욱 힘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힘을 내서 제가 더 좋은 종목과 섹터 트렌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